2024년 2월 미국 워싱턴 17개 동맹국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45일 안에 서명하라. 미국은 당당했습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강 시장이 있고 동맹국들이 줄 서 있다. 거부하면 시장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최후 통첩이 끝났을 때 한국이 던진 한마디에 워싱턴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협박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45일 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11나라는 무릎 꿇었지만 한국은 수출 플러스 18%로 날아올랐고 유럽 7개국이 서울로 몰려왔습니다. 나토 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워싱턴 강경파는 하루아침에 교체됐습니다. 미국이 사과했지만 이미 동맹의 질서는 바뀐 뒤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도미닉 블레이드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방산경제연합 수석 분석관이죠. 20년간 40개국 무기 계약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국가의 자존심을 본 건 단 한 번. 그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쿵, 쿵, 쿵.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쥔 문서가 구겨졌습니다. 45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17개국의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45일. 서명 아니면 죽음.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회의실 12명 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만 빼고 손톱이 종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동맹은 이미 죽었다는 걸. 저는 도미닉 블레이드입니다. 20년간 40개국의 무기 계약을 분석했습니다. 미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죠. 숫자를 믿고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감정? 그건 분석에 방해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워싱턴 지하 3층. 비공개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물컵에 결로가 맺혔습니다. 프린트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2개국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동맹국이었습니다. 문서 제목. 동맹무역협력안. 그럴싸했습니다. 3페이지까지는요. 관세 조정, 기술 교류, 투자 확대.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 저는 멈췄습니다. 방산, 통화, 시장 규제 연동 조항. 무슨 말입니까? 방산 계약의 통화 정책을 묶는다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8페이지. 공급망 재배치 의무 조항. 42페이지. 기술 이전 거버넌스 독점 조항. 그리고 마지막. 45페이지. 스냅백 조항이었습니다. 합의 파기 시 모든 특혜 즉시 원복. 관세 300% 부과. 조달 계약 전면 중단.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아니, 던졌습니다. 이건 협력안이 아니었습니다. 복종 계약서였습니다. 45일 내 합의하십시오. 불응 시 동맹 지위 재검토합니다. 브리핑 담당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기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용과 편익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칸. 단기 관세 절감, 투자 유치, 시장 접근성. 숫자는 달콤했습니다. 오른쪽 칸. 장기 종속 위험, 주권 제약, 기술 통제. 구조는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존엄 없는 거래는 빚이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비공개 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건 수용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유럽 한 국가 실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장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나라였습니다. 언론용 보도자료까지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각본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핵심 라인, 협박성 요구 응답 불가 입장.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 그들이 거부한다고?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국책, 기업 연동 태스크포스, 24시간 비상 가동 정황, 금융,
외교 산업 동시 대응 체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워싱턴 강경파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장 쇼크 리허설을 준비합니다. 화면에 시나리오가 떴습니다.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공포 확산. 거부하는 국가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펜을 잡았습니다. 메모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굴복이다. 제 메모였습니다. 20년 경력이 한 줄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동맹을 믿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건 뭡니까? 목줄이었습니다. 동맹의 이름을 빌린 족쇄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딱, 딱, 딱.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전쟁. 아니, 존엄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찢어진 메모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폈습니다.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가장 시끄러웠다. 45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7개국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 단 한 나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쿵, 쿵, 쿵.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들에게 승산이 있는가? 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숫자는 달콤했지만 문서 끝줄은 독이었습니다. 이건 할인표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외교의 이름을 빌린 공갈이었습니다. 45일.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서울발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 협박성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20단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뉴스 티커가 미친 듯 돌았습니다. 각국 포털이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미국 압박 거부. 서울, 단호한 한 줄 성명. 동맹 균열 시작되나.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블레이드 뭐 하는 거야? 시장 상황 확인 중입니다. 한국 무너질 거야. 데이터 준비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서울 증시가 열렸습니다. 첫 30분. 흔들렸습니다. 원화가 요동쳤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봐라. 시작됐어.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그래프가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원화가 안정됐습니다.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뭐야 이거?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전에 이미 시작했던 겁니다. 금융 라인, 통화 스와프 재협상 착수, 대체 파트너 긴급 접촉, 외교 라인, 비동맹 우방국 동시 브리핑, 다자 채널 가동, 산업 라인, 공급망 재편 로드맵 공개, 대기업 해외 파트너 3선 동시 회의. 이건 버티기가 아니었습니다. 우회로 개척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타임라인을 봤습니다. 0시부터 6시간. 금융 방어선 구축. 6시간부터 12시간. 외교 채널 총가동. 12시간부터 24시간. 산업 대응 완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나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모델 리스크 평가 요청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었습니다. 왼쪽에 적었습니다. 리스크. 단기 관세 보복. 수출 타격 가능성. 시장 변동성 확대. 오른쪽에 적었습니다.
리턴, 자주권 확보, 장기 신뢰 자산 축적, 대체 시장 개척. 결론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커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도박을 한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모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원칙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서울 증시 마감 수치였습니다. 상승 마감, 방산주 동반 강세, 부품주 급등, 압박을 받으면 무너진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깼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국, 폴란드와 긴급 접촉, 중동 3개국 추가 협상 개시, 유럽 방산 기업들 한국 모델 문의 쇄도. 시장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준을 세우면 돈은 그쪽으로 몰린다는 걸 시장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폈습니다. 힘은 돈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 적고 나서 다시 봤습니다. 20년. 저는 20년간 뭘 본 겁니까? 무기의 가격? 동맹의 거래?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블레이드, 보고서 톤 조정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 너무 띄우지 마. 우리 입장 생각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시인이었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상사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서울의 하늘은 개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장부를 들이밀었습니다. 한국은 기준을 들이밀었습니다. 시장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준 앞에서 돈은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군인이 아닌 시민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한 줄, 단 한 줄의 성명이 세계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분쟁 지역 합동훈련 결과였습니다. 한국산 무기체계, 전차, 자주포, 방공 시스템, 실전 성능 평가 보고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평균 가동률 92%, 경쟁사는 81%, 정비 턴어라운드 30% 단축, 명중률 최상위. 저가 무기라고 했습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한국식 수출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품도 함께, 훈련도 함께, 공동생산 라인도 함께, 금융 지원까지. 올인 패키지였습니다. 이건 단순 판매가 아닙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봤습니다. 정치 리스크 흡수, 현지 인력 양성, 정비 생태계 조기 구축, 기술 이전까지 신뢰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야전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지휘관 인터뷰였습니다. 탄약보다 약속이 빨랐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쳤습니다. 긴급 부품 에어브릿지. 72시간 내 복구. 현장 기술진 즉시 파견. 그들의 약속이 우리 병사의 시간을 살렸습니다. 또 다른 지휘관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아니, 손바닥이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20년. 저는 20년간 뭘 본 겁니까? 무기의 스펙? 가격표?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신뢰였습니다. 회의가 잡혔습니다. 나토 실무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타이틀 한 줄. 신뢰의 무기.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빗속에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메모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가동률 그래프, 정비 속도 비교, 지휘관 만족도 조사.
타는 목표를 뚫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의심을 뚫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싸구려라는 말은 조림 라인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전선에서 살아났습니다. 한 장 더. 그들은 납품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을 납품받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동맹의 무게는 장비 톤수가 아닙니다. 신뢰의 톤수로 재야 합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동맹 재정의 제안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맹은 가격표가 아니라 공동의 기준으로 성립한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산을 매개로 경제동맹을 재설계한다. 외교 구조를 재편한다. 신뢰를 중심에 둔다.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상부에서 막을 겁니다. 동료들이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전장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그들은 총 한 자루가 아닌 시스템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약속이 우리 병사의 시간을 살렸습니다. 이제 프레임을 바꿉니다. 무기가 아닌 신뢰로. 다음 싸움은 표가 아니라 원칙으로 치릅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 신뢰의 무기 새로운 동맹 구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서가 배포됐습니다. 붉은 표지였습니다. 동맹 준수 검토안. 저는 제목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워싱턴 강경파 전원 참석이었습니다. 한국은 도발적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보복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방산 부품 라이선스 제한. 기술 이전 승인 보류. 조달 우선순위 재조정. 카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이드 의견은? 저는 일어섰습니다. 압박은 신뢰를 깎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뢰요? 상사가 비웃었습니다. 동맹은 신뢰가 아니라 이익으로 유지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압박은 충성을 낳지 않습니다. 저항을 낳습니다. 상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넌 언제부터 한국의 변호사냐? 저는 침묵했습니다. 노트북 뚜껑이 닫혔습니다. 누군가 기침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회의 종료합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유럽발 정보였습니다. 폴란드, 한국형 협력 모델 공식 문의. 핀란드, 방산 패키지 협상 요청. 아랍에미리트, 공동개발 제안서 접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구조가 균열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수출 패키지 협상 요청 급증. 보고서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그들 쪽으로. 저는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 내부 장면이었습니다. 방산 공장. 새벽 불빛. 조립 라인. 젊은 엔지니어의 손. 금속판에 각인되는 글자. 메이드 인 코리아.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밤새 용접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철이 아닌 신념을 주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정책의 방어. 커서를 올렸습니다. 지웠습니다. 새로 적었습니다. 존엄의 방어.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바뀌는 순간 제 충성도 바뀌었습니다. 메모장을 폈습니다. 적었습니다. 힘은 무기를 시험한다. 명예는 인간을 시험한다. 문이 열렸습니다. 상사였습니다. 블레이드, 마지막으로 묻겠네. 말씀하십시오. 넌 어느 편이야?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입니다. 그게 한국 편이라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동맹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상사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서울 새벽 공장의 불빛. 하나는 권력의 불빛. 하나는 땀의 불빛.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손을 펴봤습니다.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찢을 때 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봤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관성이었습니다. 20년간 굳어진 관성. 강자는 약자를 지배한다는 관성. 동맹은 복종을 뜻한다는 관성. 저는 그 관성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를 이어 썼습니다. 한국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 시장은 그 결단을 지지했다. 동맹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 경력을 깎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흔들릴 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철이 아닌 신념을 주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데이터가 아닌 양심을 주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국제평가단 실사 결과였습니다. 다국적 합동평가, 나토 표준 기준, 한국산 무기체계 전면 검증.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신뢰도 최고 등급, 운용 안정성 최고 등급, 정비체계 최고 등급, 나토 코드 A++, 연속 가동률 95%.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거부했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반짝이는 붉은 잉크. A++. 저는 그 글자를 만졌습니다. 손끝에 잉크가 묻었습니다.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즉각적이었습니다. 서울 증시 개장. 방산주 상한가. 부품주 동반 급등. 외국인 매수 쇄도. 뉴스가 터졌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전차 추가 구매 확정. 아랍에미리트, 방공 시스템 대규모 계약.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도입 협상 개시. 리스크가 트렌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유럽 3개국 공동 구매 협의 착수. 3개국.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더 들어왔습니다. 현장 인터뷰 녹취록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인터뷰. 우린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설계합니다. 한 문장. 그런데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녹취록을 더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땀 흘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무기가 전장에 나갑니다. 그건 누군가의 생명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조립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신념의 공학.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방산의 본질 신뢰 납품 모델. 20페이지를 썼습니다.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인터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감정을 넣었습니다. 존경. 20년 경력 보고서에 처음 들어간 단어였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반려됐습니다. 붉은 글씨였습니다. 톤을 낮추십시오. 과도한 긍정평가. 제작성 요망. 저는 메일을 받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상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엇을 낮춥니까? 내 감정을 낮춰.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블레이드, 넌 선을 넘고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이 잘못 그어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신뢰는 숫자보다 깁니다. 재제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없음. 발신자 익명. 첨부 파일 하나. 열었습니다. 한국식 자주방산 국제포럼 제안서. 소규모 국가들이었습니다. 유럽 3개국. 동남아 2개국.
중동 1개국, 중남미 1개국, 총 7개국. 제안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줄. 동등자 연합.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번역했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동등자 연합. 세계가 한국어로 자존심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팔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납품했습니다. 방산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책임의 문화.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중이 생겼습니다. 서울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데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아주 단단한 기적이.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메모지가 만져졌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신뢰는 숫자보다 길다. 그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내일 또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겼습니다. 아침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안 계정 일시 정지. 내부 감찰 착수.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패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이 막혔습니다. 접근 권한 없음. 그들의 신뢰는 나의 죄가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블레이드, 한국 편들었대. 로비 받았다는 소문. 경력 끝났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 방산 분석가, 한국 로비 의혹.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미닉 블레이드, 한국 방산 과도 옹호. 객관성 상실 논란. 내부 조사 진행 중.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은 기사보다 느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빈 종이만 있었습니다. 문서가 모두 압수됐습니다. 20년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빈 책상을 봤습니다. 그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갈색 봉투. 발신자 없음. 뜯었습니다. 쪽지 한 장. 손글씨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진실에는 동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뉴스가 또 떴습니다. 서울발이었습니다. 한국정부 연합방산훈련 제안. 공동개발 프로토콜 발표. 화면을 봤습니다. 제안서 표지가 보였습니다. 방위 자율성 협약.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압박 속에서, 의혹 속에서, 왜곡 속에서. 한국은 다음 수를 뒀습니다. 나토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동맹 내 방산 패권 전환점. 제논의 불가피.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환장이 왔습니다. 내부 청문회 출석 요구.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가동률표, 계약 이행 속도, 지휘관 증언, 시장 반응, 국제평가 결과. 조작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문회 날이 왔습니다. 회의장 문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미닉 블레이드 분석관. 한국 로비 의혹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로비를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왜 한국을 옹호합니까? 옹호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과도한 긍정평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나토 평가단 보고서입니다. A++ 등급입니다.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과도합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반응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럽 3개국 추가 계약. 중동 대규모 주문. 이것도 조작입니까? 질문이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다만 사실의 증언자일 뿐입니다. 앉으십시오. 데이터는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거짓은 빠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일시 정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박스 하나. 20년이 들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었습니다. 천천히.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떴습니다. 유럽 7개국 공동 성명. 화면을 켰습니다. 우리는 방산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한국에서 봅니다. 7개국 국기가 나란히 섰습니다. 성명서가 낭독됐습니다. 동맹은 복종이 아닌 존중으로 성립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매뉴얼을 새로 썼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남은 건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침묵이 깨졌다. 진실이 말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내 분석이 국제연대의 기점이 됐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겼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블레이드입니까?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기자였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국제 언론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모델의 진실 미 분석가 보고서 전격 공개. 협박을 거부한 나라의 승리. 블레이드 보고서 동맹의 재정에. 파이낸셜 헤럴드 일면이었습니다. 코리아 노라고 말한 나라.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유럽 언론. 동맹은 복종이 아니다. 아시아 언론. 서울 모델 새로운 기준. 중동 언론. 존중의 방산 한국에서 배운다.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분기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플러스 18%. 신규 파트너 5개국 확대. 신뢰지수 항목 신설 9.2점. 최고치였습니다. 압박으로 시장이 축소된다. 거짓이었습니다. 신뢰로 시장이 확장됐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세계가 진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프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더 높이 선 건 존중이었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블레이드 복귀 명령입니다. 상사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당장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새 직책도 준비됐습니다. 무엇입니까? 동맹 청렴 이니셔티브 국장입니다. 동맹 청렴. 저는 그 단어를 되씹었습니다. 강경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체됐습니다. 공정협력실이 신설됐습니다. 결과가 내 편이었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이 제 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뉴스가 떴습니다. 서울 중계였습니다. 한국 대통령 연설. 전 세계 48개국 동시 중계. 화면을 켰습니다. 무기는 협상의 도구가 아닙니다. 평화의 보증입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동맹은 복종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기립했습니다. 전원이. 저는 화면 속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 연설은 총성보다 강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전쟁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화를 배웠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방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복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양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그러다 빨라졌습니다. 기립했습니다. 하나 둘. 전원이. 12분간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협상 대신 신념을 제시했습니다. 조건 대신 존중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세계는 그 결단을 샀습니다. 동맹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강자가 아니라 옳은 자가 주도했습니다.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상호 신뢰, 공유된 힘.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공유된 힘. 그 글자를 봤습니다.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저는 20년간 힘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존중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굴복이다. 그 메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새 메모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존중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메모가 날렸습니다. 저는 그걸 잡지 않았습니다. 날아가도록 두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동맹의 무게는 도덕으로 잰다.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그곳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동등자 연합 공식 출범식. 한강변 회의장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한강국제회의장 가주세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17개국 국기. 그리고 새로운 깃발 하나. 청렴이 힘이다. 영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국 대표가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모두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조약 체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자주방산 상호신뢰 조약. 문서가 낭독됐습니다. 우리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협력합니다. 우리는 동등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17개국 대표가 차례로 펜을 들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들은 연합이 아니라 형제를 세웠습니다.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한국방산 수출. 전년 대비 플러스. GDP 동반 상승. 기술 확산. 금융 협력. 문화 교류. 모든 지표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전염이었습니다. 신뢰의 전염. 무기에서 동맹으로. 언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후.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 신동맹 협약 체결. 상호 방위 신뢰 협약.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동등 결정권. 공동 개발. 이익 분배. 종속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수평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편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블레이드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동맹의 의미를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땀의 손이었습니다. 신념의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최종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연설자였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강한 국가는 무기를 갖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까? 다. 위대한 국가는 원칙을 갖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다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 둘. 전원이. 박수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12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렀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이 울렸습니다. 10년 후,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신뢰의 무기. 표지에 그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서문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동맹의 의미를 다시 배웠다. 책이 출간됐습니다. 교과서가 됐습니다. 각국 군사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외교학과에서 토론했습니다. 한국 모델. 세계의 표준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한강을 걷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도시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저는 걸음을 멈춥니다. 한국은 방산을 넘어 외교의 윤리를 수출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이익이 같을 때가 아니라 신념이 같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존중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아침 햇살이 반짝입니다.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닙니다. 증언자입니다. 진짜 강국이란 자주를 선택할 용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총 대신 진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평온합니다.